이어서 무소속의 김호서 예비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호서 예비부입니다. 예, 역시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돼서 우리 도민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상처를 남겨준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한 그런 재선거이기 때문에 전주 시민들이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부여해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의정활동 경험이 많고 또 지역사정을 잘 꿰뚫고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곳에서 삼선의 도의원과 또 도의 의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에서 30여 년 거주하면서 누구보다 지역사정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호서가 나가서 확실하게 이상직 의원이 3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1년 만에 해내라, 이런 그 명령을 받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원래는 민주당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공천 때문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뭐 철새 정치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으로 도의원 3선을 했고 민주당 도당에서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자당의 의원이 잘못돼서 다시 재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누군가는 민주 세력의 대표가 나가서 더군다나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또 국민을 무시하고 전북을 홀대하는 그런 정부 여당의 후보가 나온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민주 세력이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배경이 있어서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민주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네. 그 정우천 비례대표 의원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아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 우롱이라고 비판을 하셨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사실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정운천 의원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에다가 한 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더해져서 11명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이걸 버려버리고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비례대표 때 투표를 해준 유권자들에게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이분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경상도 출신의 우모 씨에게 이제 비례대표가 승계돼서 오히려 의석수를 하나 뺏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의석수를 하나 늘리려면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필요한데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깝다. 또 본인의 말씀대로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발전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쌍발통론을 주장하셨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께서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음 선거에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분을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전라북도도 11분의 국회의원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큰 손해를 본다.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김호서 후보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정운천 의원이 상당히 강한 후보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견제가 강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뭐 국민의당하고 또 민주당하고 3파전이 있었죠. 3파전이었을 때 근소한 차이로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의원과 임정영 예비후보 간의 국가예산 확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예결위 7년 연속의 예산 증가율로 봤을 때는 절반밖에 못 미치는데 왜 이렇게 본인 혼자서 다 예산을 챙겼냐고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문을 했거든요.
나는 두 분의 다툼을 보면서 예. 정말 괜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임정엽 후보께서 주장하신 국가 예산이 증가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증가하지 못했다. 예. 뭐 말은 맞지만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국가 예산 안에는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 쓰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이 증가되면 전라북도 증가 이유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복지 예산이라든지 농업 예산이라든지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엽 후보가 잘못한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14개 시장군수 또 10분의 국회의원 또 예산 담당 공무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확보되는 건데 예. 그거를 이렇게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하게 선정을 한다거나 또 마치 내가 없으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과도하게 피하라는 우리 정운천 후보도 네. 정운천 의원님도 좀 잘못이 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괜히 예. 이 싸우지 않을 거 가지고 싸워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로감만 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을 떠나서 제가 요즘 국가 예산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께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 그 결과까지 과정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들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임정엽 예비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먼저 했습니까? 제가 단일화를 먼저 이야기한 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예. 민주 세력이 이번에 승리를 해야지 이 호남 정치 1번지인 전주 한복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고 다만 뭐 단일화라는 것은 하루 전에 해도 상관없고 예비 후보 아니 후보 등록 전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어느 언론에서는 단일화를 뭐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느 언론에서는 단일화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임정엽 후보께서 이제 오해를 하시고 단일화를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것은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것이다. 왜? 상대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아직 등록도 안 한 상태이고 또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해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또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가 돼 있는지 아니면 공약이 뭔지 정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경에 해당한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유권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불경이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선 여전히 단일화는 가능성도 있지만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논의 여지가 없는 없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우수 예비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무엇입니까?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중요한 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주를 제3금융 중심지로 꼭 지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유일하게 지역구 1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원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주를 100만 인구 광역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주 시민의 염원인 교통혁명을 실현해서 좀 지금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체증이 너무 심해요. 예컨대 이제 백제로에서 이서까지 또 백제로에서 쑥고개까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마침 이제 청취자들께서 출근 시간이라 듣고 계십니다만은 이 문제 김호서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역시 공통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방기 폐공장 부지 개발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미 자광이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5년여 동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 도민이라면 누구도 다 이 도청읍 한복판에 있는 부지를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요. 또 김관영 도지사하고 우범기 전주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개발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자광에서 하자고 하는 익스트림 타워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또 컨벤션 이거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나 또 주민들의 편익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 해야 맞다고 보고요. 예. 그것도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면 금융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더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자, 마무리 발언을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2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3년간 전주울 선거구는 현안 사업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단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불행한 선거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연루돼 있다거나 범죄 사실이 있다거나 정말 꼭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은 뽑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후보를 선택해서 그동안 이상직 의원이 3년간 하지 못한 일을 1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젊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 김호선은 그동안 지역에서 30여 년 거주하면서 오직 지역 주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습니다. 꼭 김호선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아서요. 개발업체로부터 개발이익 환수 방안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대장동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딱 규정해서 얼마를 어떻게 받는다 이런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모호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너무나 많이 받게 되면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업은 적정 이윤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정과 또 의회 또 기업이 적정한 선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